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주춤한데 7월 되면 다시 오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들이 말하는 근거, 임대차 3법으로 잠긴 물량이 이때 되면 해제가 되고 그 물량들 이미 올라간 전세값만큼 올리면서 전세가가 더 폭등을 하고 그에 맞춰서 집값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전세난을 운운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가격임에도 실수요자라면 지금 사라고 불안을 부추겨 왔어요. 벌써 재작년의 일이죠. 헬리오시티 2년 만에 8억이 올랐다. 미친 전셋값에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고 연일 떠들어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시장에 임대차 3법을 만들어서 전셋값을 과열시키고 이 충격으로 전세는 아예 사라져 버렸다고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1만 가구 헬리오시티의 전세 매물이 꼴랑 4건밖에 없고 목동 같은 경우는 아예 전세 매물이 사라졌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이제 전세는 사라질 것처럼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했어요. 전세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0가지나 돼가면서 얘기했죠. 주담대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 의무가 생기면서 이제 사람들이 전세 안 놓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새로 들어오려면 기존에 살던 집은 또 비는 건데 아주 상식적인 상황마저 가려둔 채 이런 말로 자극을 했어요.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한꺼번에 전세값을 올리거나 아예 전세 안 놓고 월세 논다고 이런 얘기를 해댔죠. 수많은 이유를 댔습니다. 세금도 이쪽에 떠민다고 하고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것처럼 전세가가 오르는 걸 기정사실화 했어요. 전세가 씨가 말랐다는 기사도 연일 쏟아냈죠. 임대차 3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 집에 살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체적인 수급이 줄어드는 상황, 즉 수요도 줄어들고 공급도 줄어드는 건데 수요 줄어드는 건 이야기하지 않고 공급 줄어드는 것만 강조를 했어요. 80%가 계약갱신을 통해서 기존 집에 살고 있고 나머지 20%가 집을 구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폭등한다는 얘기에 전세 호가는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줄 서서 집 구경한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겨야 계약이 가능하고 이만큼 집 구하기 어렵다고 호들갑을 떨어댔어요. 워낙 전세 대출이 원활하고 초저금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간 전세값을 맞춰두는 수요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전세가는 올라갔어요. 이게 2020년도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물량이 잠긴 상태에서 일부 전세 놓을 수 있는 물건, 높은 전세가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틈타서 갭투자는 성행을 했습니다. 시장에서의 거래는 높은 전세가를 끼고 갭투자한 사람들의 거래가 주도를 했습니다. 패닉바잉 열풍이 불었는데 패닉바잉한 세대들, 그만큼의 돈을 모아놓지 못한 세대들이죠. 간신히 갭을 마련해서 여기저기 뛰어가서 패닉 갭 투자를 했습니다. 그 열풍이 지나가고 나서 거래는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계속해서 전세난은 계속될 거라고 하면서 막차를 태우려는 시도가 있었죠. 부동산 관계기관에서도 계속 전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난은 계속 이어질 거니까 이렇게 시달리지 말고 더 집값은 오를 거니까 지금이라도 사라고 부추겨댔어요.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올해도 오른다고 했던 이유 바로 전세난이었죠. 2021년도 여전한 전세난이라고 하면서 시장을 자극해 왔습니다. 근데 전세난 어떻게 됐죠? 전세 시장이 꽝꽝 얼어붙었습니다. 잠잠한 전세 시장이 됐죠. 그래도 여전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이 2년을 맞는 8월이 되면 다시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죠.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잠겨있던 물량이 만료가 되고 이제 전세값은 더 오르고 다 월세로 전환한다고 사람들 월세 난민 될 거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 안정되고 있는 게 팩트죠. 전세가 사라진다는 주장,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월세 수익, 운영 수익을 바라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나중에 자본이득, 즉 시세 차익을 누리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집값의 대부분을 전세라는 사금융으로 충당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갚을 획기적인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지 않는 한 전세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2억 전세 집주인이 단돈 5천만 원으로 집 산 갭투자자죠. 전세자금 대출이 200조가 넘어갔는데 이거 세입자들도 빚내서 그 전세값을 받쳐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외 선진국에는 유례없는 게 바로 전세제도인데 이걸 기반해서 나중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 얼마 안 내서 집주인이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율이 40%가 넘어가죠. 집값이 떨어졌을 때 전세금 빼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집주인이고 또 그 전세금도 또 다른 자의 빚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부채 상황에서 이 또한 큰 리스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세 안 놓고 다 월세 놓는다? 이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집들에 대한 투자도 갭투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신축에 대한 투자 또한 갭투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되게 많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온다고 시장에서 떠들어댈 때 제가 아니라고 계속 영상을 냈었죠. 올라간 전세값을 감당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물량이 풀리면 공급도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더 전세는 안정될 수밖에 없다. 지극히 당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소금물에 빗대서 설명을 드렸죠. 물에다가 소금 탄 게 소금물인데 여기에 칸막이를 설치를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이거 맞지 않지만 이해되기 쉽도록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칸막이를 설치해서 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면 막힌 쪽의 소금물의 농도는 진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칸막이를 다시 풀면 소금물의 농도는 다시 옅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셋값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은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죠. 이 전세를 들어와 줄 수 있는 거 소금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죠. 소금은 전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는 이렇게 녹아든 소금물의 농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전세가 가능한 아파트, 또 전세금으로 낼 수 있는 소금, 이게 적절하게 섞여서 소금물의 농도, 즉 전세가가 결정이 되는데 시장에 칸막이가 설치가 된 거죠. 임대차 갱신 또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가 발생을 하면서 전세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아파트의 수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나올 물량이 없으니까 물은 줄어들고 전세금은 여전히 존재를 하니까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비싸게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즉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듯이 전세가도 폭등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죠. 이제 이 칸막이가 제거되는 순간이 그들이 말하는 7월에 옵니다. 그 물량이 풀리는 시기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전세가는 안정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아예 안 되고 있죠. 이 시장에 탈 수 있는 소금, 즉 전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는 끊겨 버렸어요. 그동안 올라간 전세금을 그나마 받쳐줄 수 있었던 거 초저금리 상황, 완화적인 대출 환경 때문에 어디서 소금을 끌어와서 농도를 더 높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환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오른 게 아니고 빚을 낼 수 있어서 맞춰줄 수 있어서 올라간 것 뿐입니다. 더 이상 녹일 수 있는 소금은 사라지고 여기에 막혀있던 물은 쏟아져 들어오는데 어떻게 더 소금물이 짜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세가는 오히려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를 사는 사람들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동안 전세를 채워줄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주거 비용으로 지불하는 금액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전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1억 자기 자본 모은 사람이 월세 살고 있다가 4억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5억 전세를 메꿔준 게 현실입니다. 투룸 월세에 얼마만 보태면 아파트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었죠. 전세가가 급등했다고 하지만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 수준은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전세가도 올라가고 높아진 전세가의 매매 가격 또한 올라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거품을 채워주고 있는 거 세입자의 빚과
또 갭 투자자의 빚으로 메꿔져 있어요. 이 거품을 메꿔줄 돈이 시장에서 잠기니까 이제 거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급전세 안 나가죠? 이사철 얘기하면서 계속 오른다 오른다 했는데 봄 이사철이 왔는데도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어요. 대출도 규제되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빚내서 전세금 올려주는 것보다 월세 부담하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자발적인 월세 선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잠겨있는 70~80%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전세가가 안정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세를 필요로 하는 집은 계속 시장에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신규 아파트 분양하면서 이제 잔금 때 전세 못 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얘기 2월 19일 이전에 분양한 대부분의 물량은 전세를 놓게 되는 물량입니다. 이거 무조건 청약하고 분양받으라고 얘기한 유튜버들이 알려준 꿀팁이죠. 잔금 때 전세금으로 나머지 자금을 충당할 수 있으니까 돈 없어도 일단 잡고 보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양한 아파트들이 지금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러야 하는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그런 예죠. 전세 호가가 2억 이상 뚝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입주 예정인 단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올라갔다는 전세가 주변의 시세보다 2~3억 이상 낮은 금액으로 전세를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고 있죠. 찬바람이 부는 전세시장입니다. 급매물만 찾고 있는데 그나마도 잘 안 나가고 있어요. 잔금 마련이 급한 집주인들 한숨 쉬고 있죠. 전세가 아니면 돈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이 집주인, 기축에 갭 투자한 사람들과 신축을 분양받은 사람들 똑같은 처지입니다. 세입자한테 빼줄 돈이 없는 게 현실이죠. 빼줄 돈이 없어서 내 집에 못 들어가는 집주인이 속출하고 있다. 이 얘기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실제 돈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갭 1, 2억 끼고 사놓은 집주인이 여기 들어오려면 온갖 대출을 다 땡겨서 들어와야 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동안 빚으로 이만큼 띄워놨기 때문에 대출은 포화 상태입니다. 대출의 한계 상황에서 7월부터 이제 1억 이상은 DSR 적용 더 깐깐하게 되죠. 동거할 길이 없는데 세입자만 들어와 주면 땡큐죠. 그런데 전셋값 남들보다 더 높게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러니 호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전셋가는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2, 3억 내린 금액도 채워줄 사람이 없어요. 세입자도 똑같은 처지이기 때문이죠. 금리 인상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 전세금 대출 받아서 기존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간 전셋값을 메꿔주는 거 이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빅스텝 안 하고 0.25만 올릴 거라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입니다. 높아지는 인플레 때문에 미국 7번에서 9차례 금리 인상을 예정하고 있죠. 당장 터진 사태 때문에 3월에 올리는 거 이거 논의할 수 있지만 대세적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2배나 뛰었죠. 그러니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차라리 월세 사는 게 더 싼 상황이 됐습니다. 6개월 전에 2% 수준에서 벌써 4%로 올라갔습니다. 이자가 2배가 된 상황이죠. 100만원 부담이 200만원 된 상황입니다. 비싼 값에 전세 수요는 받쳐줄 수가 없어요. 전세 대출도 처음으로 감소를 했죠. 세입자 또한 높아진 전세금 빌려서 메꿔주고 그 메꿔진 전세가에 기대서 영끌에서 갭 투자한 시장입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 상황이 됐고 돈을 빌리기를 꺼려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대출에 대한 규제는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집주인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죠. 신축 아파트의 잔금은 전세금으로 충당하려 했고 높아진 집값에도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 모자라는 돈은 전세금으로 충당을 했는데 기축 같은 경우는 그 돈
토해내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위례의 아파트 제가 예로 하나 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임대차 3법 이슈를 타고 전세가가 근 11억 가까이 치솟아 올랐어요. 최근에 전세 가격 6억 5천입니다. 4억 넘게 떨어졌죠? 4억 넘게 떨어졌죠? 이때 전세 끼고 갭 투자한 사람 세입자 나간다고 하면 스스로 4억 가까이 어디서 땡겨와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임대차 3법 때문에 묶여있는 물량, 여기는 전세가가 5억도 안 되죠. 현재 전세 시세가 6억대라고 하는데 현재 시세보다 싸게 묶여있는 물량이 시장에 추가로 풀리는 상황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죠. 올해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새 아파트들의 전세가 6억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축도 6억, 새 아파트도 6억, 여기에 임대차 3법 때문에 묶여있는 전세 5억, 이런 물량이 합쳐지는데 전세가가 다시 10억으로 올라가게 될까요? 오히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팩트입니다. 이러니 갭 투자자들 정말 암울한 상황이 됐죠. 7억 주고 샀는데 5억이 된 아파트 값입니다. 패닉바잉이 휩쓸고 간 지역, 노도강 많이 예를 드는데 여기 매매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7억 5천까지 팔렸던 아파트가 5억대로 내려왔죠. 이때 전세가 최고를 찍었을 때입니다. 전세 3억 5천에 갭 4억 이렇게 주고 샀는데 갭으로 투자한 4억 중 절반이 사라진 상황이고 전세는 3억 5천에서 2억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 세입자 나간다고 하면 수천만 원의 자금을 또 어디서 땡겨와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영끌한 자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상황에서 또 돈 나올 구멍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차이 나는 전세값은 어디서 구해올 수 있을지 정말 밤잠 이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인데 대선이 지나면 임대차 3법 갱신 기간이 끝나면 이제 집값은 또 오를 거다. 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보증보험도 축소가 됐죠. 집주인만 난처한 상황이 아니고 세입자의 상황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몇 억이나 되는 전세금 쉽게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었던 이유, 전세 보증을 통해서 대부분 회수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보증에 대해서 정부의 보증 부담은 축소시키고 민간한테 이제 일부 그 부담을 넘기게 됐습니다. 은행은 더더욱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 펑펑 해주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길이 막혀가고 있고 가계부채에 대한 플랜 B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미 간접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7월이 오면 역전세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